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반등 흐름으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다시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2,310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2,28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800선 위에서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반락하면서 현재는 1% 이상까지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장 초반 방산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신 김여정 부부장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빅텍과 스페코, 휴니드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의 강세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오늘 반도체와 화학, 자동차 같은 대형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관련주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장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요. 이 종목들의 변동성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오늘 아침에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2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는데요. 이달도 마이너스를 이어갔지만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도 함께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시장의 등락이 커서 여러분들 마음고생 조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금요일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이번 주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댓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좋게 출발을 한 줄 알았는데 다시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일단 최근에 이제 갭 상승하는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네. 이후로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지금 올라갈 이유를 딱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실물 경제와 그리고 주가 간의 괴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실물 경제단이라고 하죠.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살고 있지 않은 지표들, 뉴스들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 거품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계속 늘상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이 올 것인가, 패닉이 오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악재가 있나요, 없나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재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주식을 매수를 그만두게 될 것이고 매도세가 이어져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적절한 매수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금화는 저는 미리미리 해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장 오후 끝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금화가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올라가고 있을 때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지 내려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현금화를 하면 늦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내려갈 때 해도 괜찮은데 왜 올라갈 때 현금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망해본 사람은 내려갈 때 현금화 된다는 소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 현금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려갈 때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식으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실패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려갈 때 현금화하면 늦지 않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그 손실금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되고 미련과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또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또 두려움들 막연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지켜보면서 다리만 덜덜 떨게 되고 속만 타게 되고 잠이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시 올라가겠지 싶어서 뭐 추가 매수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조급함에 돈이 더 있으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신용이라던가 돈을 자꾸 어디서 갖고 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그게 약간 좀 걱정이 돼요. 현금화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지수는 갭으로 뜬 다음에 0.8%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제 0.79% 정도 선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사실은 조금 흘러내린 모습이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하게 올라온 경향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버티질 못하고 밑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7% 밀려가지고 어제 저점도 깨고 내려갔는데요. 오늘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까지 이렇게 쭉 밀고 내려간다면은 또 4%대 가까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마음을 어디까지 열어야 되냐면 2200포인트. 지난번에도 2200포인트를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면서 저쯤에서 반등이 나오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 매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요 너무 성급한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지난 6월의 하락과 지금의 하락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난 6월 달에는 그냥 갭으로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충격을 땅 하고 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음봉으로 계속 뚝뚝뚝뚝 내려가면서 매도세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가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돈으로도 뚝 떨어뜨릴 수 있는데 장중에 밀려 내려간다는 것은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아침에 잠깐 반짝 생각한 게 아니라 6시간 반 동안 생각을 하면서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6월 달의 충격은요. 아침부터 팔아야 되나 하고 뚝 팔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장중에도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도 계속 매도하는 세력들, 매도하는 사람들, 매도하는 그 돈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은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하락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동전으로 친다면 동전을 돌렸을 때 동전이 뺑그르르 돌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는 때가 있죠. 그 휘청거릴 때가 6월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약간 무너져서 바닥에서 대구르르 구르면서 이제 마지막에 바닥에 붙으려고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고점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고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다면 역시 FOMC의 그 정책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뀌었죠. FOMC가 원래는 사실 연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든지 하는데 일단 지금 좀 지켜보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은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스탠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도 역시나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도 거의 200명대에서 300명대 가까운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확진자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또 추가적인 또 악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오늘만 보더라도 자영업자 파산이라던가 줄도산,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소규모 기업들의 줄도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오늘 보고 왔는데 그런 뉴스들이 지금 당장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줄도산, 바닥이 무너지면은 위쪽도 천천히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역시 금융주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태들까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죠. 지금 미중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고요. 역시나 11월 달에 트럼프 대선, 지금 미국 대선도 트럼프가 될지 조 바이든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인플레이션의 걱정인데요. 지금 금값도 오르고 구리값도 오르고요. 은값도 오르고 석유값도 오르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 가격도 오르고요. 식량을 먹는 가축들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바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낮춰내기 위해서 역시나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통화를 서로 교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지금 달러가 부족하구나, 빌려줄게, 마이너스 통장 열어줄게 라는 개념들이 지금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스와프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1회로 바꾼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역시 이제 그런 악재들이 지금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이제 그런 지표들을 보는 사람들은 현금화를 해놓고 하락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걸 안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도 개별 종목 이야기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주구장창 현금화 그리고 하락을 좀 준비하고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단순한 내용들과 단순히 근거 없이 무서워서 하락을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하락을 준비하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손절할 것까지는 없다. 2200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갈 수 있으니 당장은 손절을 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 지켜보다가 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현금화하지 않았던 분들은 빨리 비중 축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그게 궁금하시면은 내 종목은 괜찮을까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제가 최대한 많이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물 경제와 주가의 괴리감이 시장의 가장 큰 악재다. 현재가 고점이며 앞으로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오후장까지 지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섣불리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상신 브레이크 네. 2,500원에 30%입니다. 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네. 30%요? 예,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제 현대차를 지난번에 문현진 님이 사라고 그래서 타고 팔고 나서 브레이크가 안 간 것 같아서 차도 브레이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샀는데 네. 생각같이 가지가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고 좀 최근에 많이 떨어지셔서 고민이 네. 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상신 브레이크를 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주가 흐름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예, 그 현대차 매도하시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또 생각하셔서 사셨다길래 제가 그 인상을 좀 찌푸렸더니 피디님께서 웃음이 터지셨네요. 네, 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뭐 좋아요.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해보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자동차가 가니까 타이어가 필요하겠지, 또는 타이어가 필요하면 아스팔트가 필요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연상해보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함정에 빠져요. 이걸 자기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알아보고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것을 연구 한번 해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 자동차가 가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하겠지, 이거는 너무 좀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스스로도 좀 웃기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사실 이 종목은 사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종목이죠. 이거는 지금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기업이고요. 뭐 다행히 그래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350억을 찍었던 2017년, 그리고 2018년 200억, 그리고 2019년 150억,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 6월은 19억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적이 점점 반토막씩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함정에 빠지신 거죠. 아, 현대차가 하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할 거야 하면서 브레이크 딱 사셨는데 차라리 그냥 뭐 저 시트를 사시던지 그런 쪽이 나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돈이 별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소외가 당해 있거나 좀 품절주거나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거래 대금이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2,800만 원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말은 굉장히 소규모로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종목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종목의 특징이 여기 앞에 보시면 윗꼬리들 많이 달리죠. 그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팔아내버리면 윗꼬리가 쫙 내려가 버리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잔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급등할 때 바로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거 이제 예. 특징이고요. 당장은 뭐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2,2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수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내려갈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거든요. 바닥을 잡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수가 좀 더 많이 내려간다면 2,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들고 가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는 할 만한 기업은 아니고요. 여기서 만약에 슈팅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고 그 투자 방법 자체는 좋으나 한 번 더 좀 두들겨보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좀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슈팅 한번 나올 때 지난번처럼 윗꼬리 달고 쫙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잘 매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일단 잠시 그 현금 들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좋은 종목, 뭐 현대차라던가 뭐 좋은 기업을 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 버리세요. 사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추가 매수 없이 더 보유해 보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타이밍 잘 맞춰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록십사 렛셀. 네, 녹십자 랩셀이요. 예, 네. 55,500원에 네네. 예, 10%를 샀는데 6만 원까지 갔는데 시기를 놓쳐서 그 주입날 팔라 그랬더니 그냥 밀려가지고 못 팔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선두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여쭤보려고. 네, 6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못 하셨고 이제 지금 손절을 해야 6만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녹십자 랩셀을 55,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주가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지수가 버텨야 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광고하고 계시는 게 지수예요. 이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종목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버틸 것인가 안 버틸 것인가를 섣불리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아직도 시장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종목들도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코로나에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라고 해서 얘가 급등하고 이런 느낌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좀 55,000원짜리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55,000원 내려가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사시려고 한다면 이걸 매수하시려고 한다면은 저는 6만 원 넘어갈 때 어떤 호재가 발생이 될 거거든요. 네네. 그때 넘어가면 6만 원 이상에서 6만 500원이든 1,000원 이하에서 6만 원에서 6만 1,000원 사이쯤에서 매수를 딱 진입하셔가지고 그 이상 수익을 노리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정쩡하게 6만 원까지 노리는 것보다는 6만 원 네. 넘어갈 때 사시게 되면 뭐 7만 원, 8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안 넘어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셔서 지금 내려갈 때 녹십자 랩셀에 대한 집중하지 마시고 시장이 빠지나 안 빠지나 체크하시면서 빠지면은 그냥 55,000원짜리에서 손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완전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단기로 보셔서 55,000원 이탈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6만 원 이상에서 하셔서 더 높은 가격에서 수익 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비트 컴퓨터요. 비트 컴퓨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600원에 25%입니다. 네, 12,600원에 비중 2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오늘 샀는데요. 사자마자 많이 내려가서 저는 또 살 때 사는데 팔고 네. 나면 오르든지 아니면 확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매도점도 궁금하고요. 목표가 정도? 네. 네네. 오늘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종목 손절가랑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비트 컴퓨터 12,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흔히 일단 주식시장에서 초보와 고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갑자기 질문 드렸나요? 네. 정말 하나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뭐지? 도대체 매수를 잘하는 건가? 네. 매도를 잘하는 건가 생각하시는데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를 아는 거. 아는 거. 네, 언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네네. 요즘 시장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하수들의 문제점입니다. 하수들은 뭐냐면요.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뭘 사야 되고 무조건 뭘 팔아야 되는 줄 알아요.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종목을 사가지고 들고 있거나 종목을 팔아야지, 오늘도 해야지, 내일도 해야지,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고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하수에 머물게 됩니다. 주식은요, 안 해도 될 때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 장이 안 좋잖아요. 장이 안 좋고 내려가고 있고 하락이 언제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때는 좀 잃어버리고 돈을 벌어야 할 때는 돈이 없고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좌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굳이 뭔가 또 좋아 보여서 오늘도 수익을 꼭 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손실 본 거 만회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조급함 때문에 뭔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하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수를 벗어나고 싶으세요? 네. 네, 그럼 이거 빨리 팔고 그냥 오늘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수 벗어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죠? 네네. 그럼 이걸로 수익 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얘로 수익 안 내도 앞으로 좋은 시기가 오고 좋은 시간이라든가 시점이 오면은 우리가 수익 낼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옆에서 뭔가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화가 나거나 뭐 저도 뭐 연애를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화가 났구나 해가지고 야, 너 뭐 때문에 화났는데? 화났지? 야, 화 풀어줄게.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자꾸 말하면 더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냥 조용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이 가만히 있어주면 시장이 알아서 쭉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잡고 뭘 사도 수익을 주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울고 있어. 그럼 달래줘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수익 날 것 같아. 사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뭔가 시장이 올라갈 때 뭔가 내가 매도하면은 더 올라간다. 뭔가 지금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느꼈다면은요, 지금 그 방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부터 고치셔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지금 원격 의료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이라던가 원격 의료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 이쪽이 괜찮을 거야. 왜?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급등을 해준 건데, 사실 이 테마가 그렇게까지 뭐 많이 올라갈 테마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단타로 잡으신 것도 저는 조금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매도하시고, 시장에 저희 방송 많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방송 보시면 제가 나올 때는 그런 이야기 해드려요. 지금은 사도 좋은 시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 시기까지 그냥 쉬어버리세요. 현금 딱 들고. 현금 있어야 다음 주식을 하잖아요. 네. 아시겠죠? 코로나가 확산돼도 이제 전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가 봐요. 아직도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 예, 종목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코로나 확산이 되고도 어떨까 저떨까 이런 궁금증 있잖아요. 네. 그거는 다른데 TV 돌리면 다 이야기해주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검색하면은 뭐 검색창이 다 나와요. 그죠?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내용과 누구나 이야기하는 게 무슨 종목 상담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시청자님이 앞으로 평생 매매하는 걸 저는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저거 알겠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될 때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비트컴퓨터가 잘 났든 못 났든 필요 없고 난 내 돈 지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 오늘 아침에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미련이 남는다라고 한다면은 11,900원 무너질 때까지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미련이 안 남는다, 제 말을 좀 이해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오늘 다 매도하시고 올라가든 말든 내버려 두고 다음 종목을 좀 발굴해 놓고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네, 좀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손절가 11,900원 또는 오늘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MW 78,500원 15%. 네, 78,500원에 비중 15%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터미자 시작했는데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지금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많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처음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손실이 나가지고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전략을 잘 짤 수 있을지 제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KMW 78,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시니까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뭐 죄송하다는 말이 사실 네. 저희한테 하는 말 같지는 않고요. 뭐 스스로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가족들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의 소중함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걸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도 뭔가 내 돈에 대한 미안함이라던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이 좀 많이 심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요. 5G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KMW가 5G 관련주예요. 5G가 지금 굉장히 중계기라던가 무선 중계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 장비 이런 쪽으로 지금은 수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무선 통신에 있어서 얘가 수혜를 엄청 받아서 30억 적자를 내다가 2018년 262억 적자, 작년은 1,300억 흑자를 냈어요. 그리고 올해도 흑자를 좀 더 낼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1분기부터 해서 실적을 보면 그렇게까지 뭐 선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만 높을 뿐이지 실제 실적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5G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5G를 써보면 아시는데 4G보다 좀 느리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게 잘 안 터져요. 그리고 5G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4G로 뭐 영화 한 편 봤는데 몇 분이 걸린다. 우와 빠르다. 영화 다운 많이 받아 했는데 요즘은 다운이 아니라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보는 걸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4G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5G로 쓸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거죠. 5G를 깔아놨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내용이 5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5G가 아니라 6G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5G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5G를 이용할 만한 컨텐츠와 그런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6G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쯤이면 아마 VR, AR뿐만 아니라 다양한 엄청난 그 컨텐츠들이 조금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5G뿐만 아니라 6G를 이용할 만한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5G는 좀 지나가는 과도기일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급등할 때 저는 사서는 안 된다라는 전망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말했던 전망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KMW라든지 5G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 듣고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는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한가를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할 때 초보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관점을 한번 이해시켜 드린 거고요. 일단 5G가 좋다라고 하는 건 실적이 다만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저는 역시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해야 되는데 5G는 미래로 봤을 때 단기간으로 소폭 조정이 아니라 아주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음에 더 이제 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은 장기 투자 관점도 아니다. 그래서 단기로 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중이 15%라고 하는데 그 현금 비중은 조금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없어요. 네, 주식 100% 전부 다 주식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네. 머리가 아프네요. 네, 일단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64,500원 무너질 때 그냥 손절하세요. 64,500원이에요. 네, 64,500원 무너지면은 손절하시고 주식 이번에 못 모르고 덤볐다가 많이 힘드시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덤비지 마세요. 네, 주식 하지 알았습니다. 마세요. 주식을 소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소액으로 연습부터 한번 해보시면은 감각을 좀 깨우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을 좀 불리는 법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로만 소액으로 연습을 삼아서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이 좀 잡히시면 큰 돈 넣어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셨죠?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KMW 64,500원 무너질 때는 손실 좀 크시겠지만은 전 손절 의견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000원 500원이 65,000짜리 저기가 잘 지지가 된다면은 아마 7만 원 이상 올라가 줄 거거든요. 네. 그때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저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64,500원 감사합니다. 무너지면 손절, 7만 원 이상에서 그냥 바로 손절 이렇게 관점 네, 잡고 알겠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세요. 네. 네, 64,500원이 무너지면 손절 의견 드렸고요. 만약에 지지가 돼서 올라오면 7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오후,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가 제주 빼고 전국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강연 준비를 했죠. 그래서 네. 토요일 오후에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 준비했고요. 역시나 시장 저는 뭐 계속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맥락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런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징조를 보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서슴없이 보여드릴 거고, 팩트로 조금 여러분들께 시장이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은 왜 거품인가, 왜 고점 자리인가 라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장세에서 어떤 대책을 짜야 될 것인가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많이 흔들려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 강연에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K케미칼인데요. 매수가는 2,06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2,060원이요? 네, 2,060원이요. 뭐 일단 네. 뭐 참 이것도 드릴 말씀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TK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바닥을 잘 잡고 있었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매수하셨을 때 이렇게 하락을 맞고 난 다음에 대응 전략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시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 4월부터 7월까지 현금화해라 했던 게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뭐 답은 첫 번째, 손실 감수하고 손절하거나, 두 번째, 올라가길 기다리면서 기다려버리거나인데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악과 차악을 골라라는 건데 뭐가 최악이고 뭐가 차악인지를 고를 수가 없어요. 둘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전제는 사실 안 사는 게 전제였는데 그걸 사셨으니 사실은 이제 솔직히 좀 답이 없어졌죠. 지금 여기서는 바닥을 조금 잡을 때까지 기다려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있다면 5%이기 때문에 한 1,500원, 1,6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 밀렸을 때 그냥 추가 매수 대응을 통해서 나오는 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현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5% 비중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저는 현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손절 의견 드리고, 있다 하시면은 1,600원 이하 또는 1,500원 이하까지 기다렸다가 추매 자리를 한번 기다려보자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손절 또는 1,6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는 1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십니다.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아난티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사지 말자라는 전략을 정말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많은 분들께서 아난티를 남북 경협주로 생각을 하시고 사시기도 하고, 남북 경협 일어나면 아난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아난티가 이제 호텔이잖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난티 호텔이 있는데 지금 적자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실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짐 로저스 관련주로 알고 계실 텐데, 짐 로저스가 지분이 뭐 0. 몇 %밖에 안 돼요. 그냥 조금 샀거든요. 그마저도 지금은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슈만 부풀려가지고 올라간 것 뿐인 거지 대단한 기업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도 남북 경협에 대한 분위기가 뭐 무르익을지 안 익을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북 경협이 일어난
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철도 관련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려면 차라리 철도를 해야지 아난티와 같은 기업을 사시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고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 나오고 할 때 그냥 본전이라던가 10,000원 이상에서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나온 다음에 남북 경협주를 잡아놔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실적이 조금 나오고 있는 어떤 철도 테마 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2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요.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GS건설도 대표적으로 제가 사지 마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뭐 사지 마라 했던 것만 다 나오네요. 네.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건설주는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면서 건설주는 자칫 잘못하면은 몇 개의 건설 회사들은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해드리는 게 건설주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업황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투자 전략으로 따졌을 때 19,000원에 매수하셨다. 29,000원인가요? 29,000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손실이 그렇게 많이 크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24,000원짜리에서는 좀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현금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 2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반등이 다시 시청자님 본전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 정도면은 추가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자리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현금이 있다면 2만 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 현금이 없다면 24,000원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4,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시면 2만 원대에서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은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요.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코오롱을 또 2만 원대를 사시면 사실 네. 좋지는 않은데 이게 사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코오롱도 사실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죠. 지금 인보사 사태 때문에 뭐 말이 많은 기업인데 인보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임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의 상폐 여부가 이제 막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뭐 개선 기간도 부여를 받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코오롱 티슈진 사태가 생각보다는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 상폐가 될 만큼 위험한가라고 했을 때는 그런 위험성들을 많이 이렇게 걷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인보사만 잘 나오게 된다면 해결될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보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코오롱 티슈진이 만약에 상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오롱 그룹이 전체가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분할 합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쓸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로 좀 장기로 봤을 때는 한번 도박을 한번 해볼 만한, 모험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도박은 다이를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30% 비중 다 날릴 각오로 매수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는 여기서 그냥 빠질래 라고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저는 18,5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슈가 있을 땐 크게 가가지고 엄청나게 챙길 수 있지만 이슈가 없다면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양날의 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18,500원짜리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8,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유튜브 댓글 상담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요. SK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뭐 비중은 20% 되고요. 네. 매수가는 27만 7천 원 되네요. 네, 27만 7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좀 너무 꺾여가지고 손절할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네. 좀 앞으로 대응 전략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네. 같습니다. 바로 네, 여쭤봐 네,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SK를 27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SK로 추천한 사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SK 바이오팜 성장하면서 뭐 지분 가치가 뭐 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어떤 추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뒤처리는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급등주를 사고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미래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 사면은 수익이 안 난다. 이런 거 사면은 안 좋은 일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비난을 많이 하세요. 네가 뭘 알아 SK에 대해서. 너만 왜 안 좋다고 그러니 남들 다 좋다고 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식 상담을 이때까지 5년 이상 해오면서 느낀 것은요.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항상 좀 급등주 하지 마라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요. 이게 지금 답이 없어져서 그래요. 이게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종목에서 고가에 사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을 때는 대응 전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일단 이런 종목을 안 사야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사놓고 최악의 상황을 만든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좋은 전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에는 이 SK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팜도 사실은 엄청난 고평가 종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야 될 만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SK 바이오팜이라는 것 자체는 거품투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앞으로 뭐 30년 동안 10년 동안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하는데 그건 10년 뒤 이야기고 왜 지금부터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너무 큰 거품이다. 그 거품이 그 SK 그룹주에도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 SK가 과연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지금 SK 하이닉스도 시총에서 밀려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네, 그런 상황과 SK 케미칼뿐만 아니라 또 SK 뭐 화학 관련주들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고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SK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좋아질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럼 SK 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올라왔던 이 주가는 전부 다 거품이라고 친다면 결국 15만 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고 한다면 그 이하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종목은 하락할 일만 남은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예요? 네. 물론 무조건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반등이 크게 한번 나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반등 나왔다가 하면서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지금 당장에는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저의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 SK라는 종목을 27만 7천에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 20%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28만 5천 원인데 만약에 이게 19만 원에서 자리만 잘 잡아준다면 지난 저점인데요. 여기서 자리가 잡아준다면 아마 22만 원 내지 25만 원까지 추가 상승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나와준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았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물론 저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좋은 호재라든가 좋은 전망이 나온다면 저도 지금 2020년 8월 21일 현재 방송하고 있을 때는 이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전망이네요라고 설명해 드렸지만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지고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게 보여지면은 이제는 SK가 조금 더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전망이 나온다면 조금 더 보유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역시 2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일시적 기술적 반등에 저는 바로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좋다고 하는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분석을 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오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땐 그 네. 방법이 최고 옳다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9만 원이 지지해주면 22에서 25만 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가격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LG전자를 8만 원에 네. 매수해가지고 있는데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 네, LG전자 8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요. 네네. 네, 오늘 어제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해서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매도를 언제쯤에 할지 궁금하신 거죠? 예, 매도하고 현대차로 갈아타시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전자 8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매도는 지금 해야 되고 현대차는 갈아타면 안 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LG전자는 지금 여기 뭐 시청자분들께서 중에서 빅머니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4월 달에 이제 이야기했던 게
LG전자를 매수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방송에서도 저희가 주챔쇼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LG전자가 저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LG전자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무도 사는 사람도 없었고 사지 마라는 이야기들이 뭐 즐비했는데 저는 LG전자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전은 LG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면 당연히 홈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홈 가전 쪽에 수요가 늘면은 LG전자 수혜를 받겠다. 그리고 그게 저평가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봤던 건데 많은 분들께서 저 때는 저 말고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남들 좋다고 할 때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LG전자 남들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인 거죠. 뭐 내가 팔는 자리가 최고점이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네. 최고점에 팔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이렇게 남들 좋다고 하는 이 시기가 고점인 겁니다. 그냥 고점 자리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이 시기가 고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남들 좋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LG전자는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도 좋다. 그래서 지금 계단식 상승 중이니까요. 현재 오늘 89,000원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95,0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은데 저기가 아마 최고가 부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냥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다 매도하시고 아까 뭐 현대차 옮겨 탈까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대차도 네네. 남들 좋다고 하는 시기죠. 그죠? 예. 네, 남들 안 좋다고 할 때 제가 추천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돈 벌어요. 뭐냐면 남들 좋다고 할 때 팔고 남들 안 좋다고 할 때 사보세요 한번. 지금 SK 하이닉스 어때요? 안 좋다고 하죠, 그죠? 네. SK 하이닉스 남들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뭐 시총 밀려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살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저는 이런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 말 아닙니다. 네. 네, 사람 말이 아니라 좀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거나 좀 충분히 내려가고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질 때가 딱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좀 매도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싸게 살 의향이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을 좀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LG전자는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넥센 타이어고요. 네, 6,030원에 5%. 6,0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6월 초에 매수를 했는데 네, 이제 7월 달 보니까 5,000원대로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추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갔는데 시장이 떨어져서 다시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네네. 이번 달엔 다시 네. 조금 수익으로 왔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고민이신 거예요? 이 넥센 타이어가 어떻게 갈지 궁금해요. 아, 네. 앞으로의 주가 전망 같은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넥센타이어 6,0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어떻게 갈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넥센 타이어 회장도 모를걸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돈, 나의 자산을 넥센 타이어에게 잠시 맡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넥센 타이어에 잠시 맡긴 거예요.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될 거를 그냥 넥센 타이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넥센 타이어가 앞으로 돈 벌 회사인가 아닌가를 보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회사인가 아닌가를 좀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보면은 넥센 타이어가 저 2만 원대부터 좀 장기로 봤을 때 저기 2만 원대부터 지금 5천 원대까지 4분의 1 투막이 난 거죠. 그죠? 네. 그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넥센 타이어라는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인가 하면은 돈은 잘 벌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네. 대신에 이제 실적이 조금 줄었다라는 거, 그게 좀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들이 좋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만년 2등보다는요, 만년 2등하거나 만년 3등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사실은 뭐 47등 하다가 23등 올라온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꾸준함보다는 성장을 원하는 거죠. 자, 타이어 시장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샀어요? 그죠?
상장 안 할 것 같은 시장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바닥에 있고 큰 탄력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2009년, 10년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차화정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가 없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1인 1차 시대가 거의 도래됐어요. 그죠? 자, 네네. 그러면 앞으로 1인 2차 시대가 도래될까요? 될 것 같아요. 2차 시대 한 사람이 차를 2대를 끌고 다닙니까? 그건 힘들 것 같죠, 그죠? 그거는 경제상으로도 힘들고 사람이 1인 2차를 뭐 한다고 들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가 교체되는 시장이 올 거예요. 뭐 그 일반 내연기관에서 뭐 저기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이렇게 교체되는 시장이 올 텐데 그때 타이어 수요가 갑자기 확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처럼 생산되는 양들이 전부 다 교체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양만큼은 되기 때문에 꾸준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떻냐면은 이렇게 잘 사신 게 5% 비중이면은 저가에 잘 사셨고 이런 기업은 꾸준히 돈을 버는데 주가가 싸다. 그러면 좀 장기로 가져가 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특히나 지금 저는 과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자리가 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더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바닥 자리 이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바닥 자리 잡는 부분에서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3,000원 정도까지 밀리면은 이거는 진짜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기업을 3,000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돈 잘 버는 기업을 난 멀리 볼 건데 3,000원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에 떨어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함부로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지금 밀려 내려가게 되면 한 4,500원 선 있잖아요. 네. 그 정도쯤에서 추가 매수를 지금 5%니까 사신 금액만큼 한 번 더 사시고 그리고 네. 3,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사신 금액만큼 더 사셔가지고 총 비중을 15%까지 늘려보는 거예요. 2차 분할 더 하자는 거죠. 네네네. 예, 두 번의 추가 매수를 더한다 각오하시고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기업을 한 3년에서 5년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돈은 잘 벌고 있고 앞으로 수요는 꾸준은 한데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단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하니까 좀 멀리 보고 가져가 보자는 전략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적이 안정적이라 좀 장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는 4,500원과 3,000원대에서 5%씩 하는 전략 추천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후성인데요. 후성은 매수가가 9,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좋다고 할 때 사시니까 이제 방송이 이제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가 아니라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 좋다고 했을 때 사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싫었던 거예요. 현금화 좀 하세요, 사지 마세요 했던 게 이런 일들이 좀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후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지난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뭐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자리인데 위쪽으로 올라갈 때 팔아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걸 사다 보니까 결국 빠질 때 힘든 거죠. 이거는 사실 뭐 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전략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안 빠져야 된다는 전제가 항상 깔려 있고요. 7,500원짜리가 지지가 되어준다면 다시 반등해서 본전가 부근까지 올라오거나 그리고 시장이 횡보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지수가 뭐 2,200부터 2,400포인트 선에서 횡보만 좀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좀 저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좀 너무 겁내지 마시고 7,500원 지지가 된다면 한 번의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그냥 정리하시고 지금은 좀 모든 종목들이 다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들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7,500원 지지되면 보유하셔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30만 8천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흐름이 좀 답답한데 팔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네. 뭐 흐름이 좀 답답한데 팔까요? 이렇게 문의해 주셨는데 솔직히 좀 이제 매도할 때가 되었죠. 이런 종목은 뭐 들고 있다면은 앞으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택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택트 뭘 이용하고 있습니까? 뭐 네이버 잠시 이렇게 좀 많이 사용량이 늘었다라는 거, 뭐 쇼핑이 좀 이용한다는 거, 그거 말고 사실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사작 산업이 열렸는가 하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유력하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다 몰린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역시 거품이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언택트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역시 파동을 만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당장은 파동의 1차 파동이 끝나고 역시나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조정 가능성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은 9,0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2%이신데요. 손절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일단 비아트론도 반도체 그 장비 관련주로 조금 최근에 움직였는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약해요. 다른 기업들은 반도체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 장비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거의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얘는 지금 바닥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 그 말은 사실은 이런 종목은 메리트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 뭐냐면은 단기로 봤을 때 메리트가 없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다른 게 다 올라가고 나면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좀 오래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절보다는 싸게 내려올 때 더 매수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6,500원대에서 7,000원 사이쯤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빠지는 걸 기다려보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현금 여유가 있다면은 7,000원 추가 매수를 보면서 조금은 길게 한번 보고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6,500원에서 7,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은 7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이분은 추가 매수 시점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S오일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최악의 종목이지 않을까. 지금 투자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가장 안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정유주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많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석유값이 떨어졌다가 막 올라갔다가 요동을 치고 있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카페를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 원두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카페 입장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원두를 싸게 사서 커피를 비싸게 팔면 되니까요. 근데 손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원두값을 아무리 싸게 떼온들 손님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원두값이 올라갔을 때 그 타격이 굉장히 고스란히 오게 되는데 S오일이 딱 그런 상태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 그리고 원유를 해석해가지고 또는 이렇게 정유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든 제품들의 수요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기름값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지금 거의 겹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져가시는 건 좀 좋지 않다. 추가 매수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과 아래쪽으로 5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S오일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